안녕하세요. 임실리안찜 먹거리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불편한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산모들이 이제 임신했을 때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내가 너무 많이 살이 쪘나요? 내가 속이 쓰리는 게 정상인가요? 이 메스꺼움과 입덧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지요? 이럴 경우에 대부분 듣는 말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말은 그냥 기다려라.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그런 식으로 단순히 기다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한 불편감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덜어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겠습니다. 약 산모의 60%에서 임신 첫 3개월, 그러니까 12주나 13주까지 보통은 입덧이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는 거의 한 9% 정도는 20주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 자주 간식을 먹는 것이 좋고, 급격한 혈당 변동은 또 다른 메스꺼움에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단백질 또는 지방 함유 식품을 섭취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음식들은 견과류, 치즈, 아보카도, 그릭 요구르트, 스크램블 에그 또는 소고기 육포를 조금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덧이 심할 경우 단백질 쉐이크가 도움이 됩니다. 유청 단백질 또는 유기농 쌀 단백질 더하기 요구르트, 케피어, 코코넛 밀크 또는 액체용 아몬드 우유와 혼합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침대 옆에 간식을 좀 두고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단백질 쉐이크 한 모금, 계란 2개 또는 아몬드 몇 개만 섭취를 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여성들은 신맛이 나거나 짠맛이 메스꺼움을 완화시켜준다 해서 피클, 레몬물, 톡 쏘는 아이스 캔디, 소금과 레몬 주스를 곁들인 아보카도 카드, 무가당 말린 제리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라벤더와 퍼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아로마 테라피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타민 B6로 일반적으로 6시간마다 10에서 25mg을 투여해주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은 아보카도, 바나나, 피스타치오, 해바라기 씨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강은 생강차, 결정화된 생강, 그리고 생강 보조제가 도움이 되고 6시간마다 최대 250mg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보충제, 그리고 구토를 하게 되면 수제뼈 육수, 희석된 주스, 코코넛 물을 마심으로써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아보카도나 바나나, 감자, 고구마, 겨울 호박, 오렌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이 구토로 인해서 손실된 것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산모에서는 탄수화물에 대한 식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주 이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따라서 낮은 혈당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으로 탄수화물, 즉 단 거에 대한 식욕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산모들은 날 생선이나 초밥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그것은 산모 몸이 요오드 또는 오메가3 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선을 조리하게 되면 요오드 수치가 최대한 58%까지 감소하고, 셀레늄은 생선을 조리하지 않았을 때 더 잘 흡수가 됩니다. 이 셀레늄의 기능은 수은으로부터 산모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영양학적으로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생선은 날 걸로 먹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임신 2분기와 3분기에 이제 산모들이 속쓰림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제산제를 복용하게 되면 식중독, 소화장애 및 영양결핍 위험이 좀 증가하게 되고, 특히 그 알루미늄이 있어서 신경독성에 대한 유해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식사 시간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위장이 팽창이 돼서 속쓰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모 혈당이 높으면 하부식도 관략근이 이완되고 속쓰림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속쓰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음식물들을 보면 단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 초콜릿, 산성 음식, 유제품, 글루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피하고 좋은 자세를 가진다면 이런 속쓰림이 조금은 좀 더 덜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산모들이 많이 호소하는 경우는 변비와 치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으로는 호르몬 수치 상승, 그리고 이제 자궁이 물리적으로 커지면서 결장을 막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활동량이 감소하고, 또 장 운동성을 조절하는 위 호르몬 모틸린의 수치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결장에서의 수분 및 전해질 흡수의 증가, 또 철분 또는 칼슘 보충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변비와 치질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비와 치질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절한 양의 섬유질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용해성 및 불용성 섬유가 균형 있게 잘 함유된 섬유질의 자연식품 공급원을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렌즈콩, 콩, 베리, 전분이 없는 채소, 잘게 썬 코코넛 또는 코코넛 가루, 아몬드, 아보카도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2.9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아 씨앗은 한 큰술당 최소 8온스의 물을 추가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 여기서 이 책에서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지방입니다. 식이지방과 기름은 장을 유난하게 하고 배변이 너무 건조하고 단단해진 것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이 담즙 분비가 되도록 자극하여 자연적으로 연동운동을 자극하고 대장의 추진적 수축을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야채에 버터를 더 많이 첨가하고 커피나 차에 헤비크림을 좀 더 넣어주고, 아보카도를 더 많이 섭취하고 닭날개의 바삭바삭한 껍질, 고기를 요리한 후 팬에 지방을 배출하지 않거나 베이컨 마지막 기름 한 방울을 아침 식사에 코코넛 오일 한 큰술을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기름 섭취를 늘려주는 게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산전 운동을 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변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기구들을 사가지고 이제 쪼그리 앉아서 변을 보게 되면 대장과 골반적 근육을 적절한 정렬 상태로 만들어서 긴장 없이 배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앉아있는 배변 자세에 비해 과도한 배변 노력을 필요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밑으로 자꾸 힘을 주게 되면은 조기 진통의 위험도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와 구연산 마그네슘을 복용해서 변비를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적절한 속도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균주의 조합을 복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중 증가하겠습니다. 산모의 기본 체중이 저체중이냐, 정상 체중이냐, 가체중이냐, 비만이에 따라서 그 체중 증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산모를 봤을 때 30주 이전에는 일주일에 350g 정도의 몸무게 증가가 필요하고, 30주 이후부터는 아기도 크기 때문에 주당 450g의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무게를 체중 조절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먹는 걸 너무 줄인다든가 먹는 걸 너무 늘린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고품질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또 그만큼 몸을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 목표가 꼭 뭐뭐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먹기에 편하고 즐겁게 먹고 그리고 즐겁게 움직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중 조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혈압은 소금 제한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금 제한이 태아의 호르몬, 혈관 및 신장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태아의 체액 항상성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이요법에 포함된 추가 소금은 임산부의 건강, 태아, 태반 발달 및 적절한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소금 민감성은 종종 다른 식이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당이라는 유형의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한다거나 소금 섭취를 크게 줄이기 전에 설탕이 든 음료와 기타 농축된 과당 공급을 끊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과당이 혈중 지방의 일종인 트리글리세리드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염증과 자간전증을 유발시키는 걸로 되어 있으며, 또한 트랜스 지방은 임신 중 혈관 합병증과 관련이 되어서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뼈 육수, 천천히 익힌 고기, 껍질이 있는 닭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 돼지고기 껍질 튀김, 콜라겐 또는 젤라틴 분말을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란 노른자와 간에 많은 콜린을 보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륨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녹색잎 채소, 토마토, 방울, 양배추, 버섯, 겨울 호박, 아보카도, 오렌지 및 브로콜리가 좋겠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를 늘리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혈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후반기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혈당이 지속되면 영아가 일생 동안 비만, 당뇨병 및 심장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탄수화물 불내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 및 지방과 함께 탄수화물을 더 적게 섭취하면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전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임시성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 고혈당 과일 섭취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임시성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최대한 78%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신에 대한 찐먹거리 5번째 편인 임신에 대한 기대와 일반적인 불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